네, 어제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 논란으로 접종이 보류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65세 이상 입원, 입소자의 접종이 이제 오는 23일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백신을 맞은 뒤에 오한이나 또 발열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백신을 맞은 의료진을 화상 연결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열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지금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요양병원에서 현직 의사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언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신 겁니까? 예, 저는 지난 3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쯤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네, 접종 후기를 이제 유튜브 개인 채널에 올리기도 하셨는데 접종 이후에 신체 반응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다면요. 예, 그날 접종 바로 한 날 일과 시간 중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요. 저녁에 좀 피곤해서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일찍 잤는데 이제 자다가 너무 춥고 떨려서 잠이 깼습니다. 그때가 새벽 1시였고요. 체온을 재보니까 38.4도에서 38.7도 정도 나왔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타이레놀 두알을 복용하고 한 두세 시간 있으니까 열이 37.6도까지 떨어지고 증상도 좀 좋아져서 이제 다시 잤습니다. 네, 그 독감 백신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게 좀 확실히 접종 이후에 반응이 달랐습니까? 네,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예.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독감 백신보다는 면역 반응이 훨씬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뭐 약이나 이런 걸로 좀 완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접종하기 전에 뭐 고열, 근육통 이런 어떤 이상 증상이 생길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 이런 또 지침 안내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예, 뭐 접종한 후에 고열이나 근육통이 나타나면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그러니까 타이레놀이죠. 타이레놀 같은 약을 좀 복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예. 뭐 그 밤에 너무 힘들어서 복용을 했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근무하고 계신 병원에서는 의료 종사자 또는 입원 입소자 중에 접종을 좀 기피하거나 꺼리는 경우도 있었나요? 저희 병원 직원분들은 대부분 뭐 백신 접종을 하셨는데 그중 정말 뭐 일부 뭐 몇백 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개인적인 이유로 거부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럼 접종하신 분들 중에 그런 이상 반응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뭐 제 주위에서 봤을 때는 예. 이제 뭐 반 이상은 그런 면역 반응을 경험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분들의 연령대는 대충 어느 정도면 뭐 많이 다르겠지만 예, 이게 좀 신기한 게 젊은 층에서 이제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온 사람들이 많았고요. 예. 65세 이하를 접종했는데 그 중에서 50세 이상인 분들은 아무 증상 없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셨어요. 그렇군요. 그 백신 이상 반응 신고와 관련해서 이제 20대, 30대가 많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사례가 그분들을 중심으로 좀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왜 이런 반응들이 오히려 젊은 층에게 더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건 이제 딱 알려진 이렇게 증명된 이야기는 아닌데 의사들 네네네. 사이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어,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는 백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층들은 그런 아데노바이러스에 잘 노출이 되지 않아서 네. 처음 아데노바이러스 벡터가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고 50세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은 긴 시간을 이제 살아오셨으니까 그동안 아데노바이러스에 많이 노출이 되셔서 그런 면역 반응이 조금 덜하지 않았나 하는 정도의 그런 추측이 의사들 추정으로. 사이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고령층 백신 접종이 또 시작이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여기에 대한 접종 지침 뭐 따로 이렇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아, 저도 뭐 75세 이상에서는 4월부터 그리고 65세에서 74세까지 어르신분들은 6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거라는 뉴스는 봤는데 네. 아직 어떤 명확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요양병원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이번 달 이번 달 말부터 이제 백신 접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동의서는 받고 있는데 어떻게 뭐 해야 된다는 명확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요양병원 환자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받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혹시 다 근데 동의서 받고 뭐 의식이 없거나 또 의사를 표명하기 좀 힘드신 분들은 동의자의 보호자나 뭐 가족들의 동의를 받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보호자분들에게 저희 연락을 드려서 이제 예.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백신 접종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뭐 면역 반응, 이상 반응 때문에 휴가 제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험자로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예. 뭐 휴가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접종 받은 다음 날도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음, 공식적인 휴가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유럽, 뭐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중단 결정을 내렸거든요. 뭐 이런 소식들, 이런 상황들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백신 접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 경험자 또 의사로서 이런 분들에게 또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뭐 고열이나 뭐 근육통 같은 부작용을 겪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힘들긴 하지만 우리 몸에서 면역이 형성되는 정상적인 반응이고 또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 이틀 정도면 다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너무 힘들면 해열제 같은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까 다시 백신 접종을 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원장님이 계신 요양병원에서도 뭐 원활하게 백신 접종 잘 이루어지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